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요. 요요 현상은 다이어트를 하는 모두가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다이어트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알게 되면 요요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얼마 전에 이제 고1 여학생이 어머님과 함께 왔었는데요. 1년 전에 식단으로 혼자서 거의 한두 달 만에 15kg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듣고 계시던 어머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방에 운둔하다시피 틀어박혀서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후에 바로 체중이 불기 시작해서 감량했던 15kg에 더해 5kg이 더 불었고 그 뒤로는 살도 잘 안 빠지고 또 어머님도 따님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상담받으러 오신 케이스였죠. 특히 청소년 친구들이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일단 덜 먹고 굶고 이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체중계 숫자도 내려가니까 잘 빠지네 하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갑자기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살기 위해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고 판단해서 기초대사량을 20%에서 30%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빠지는 체중 중 근육이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kg당 13kcal를 태우는데요. 근육이 5kg가 빠지게 된다면 하루에 65kcal씩 덜 태우게 되는 셈인데요. 하루에 초콜릿을 한두 조각씩 더 먹게 되는 것이라서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 불리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이어트가 끝난 뒤인데요. 먼저 우리 몸은 다이어트가 끝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바로 저장하려고 하고요. 또 식욕도 더 강해집니다. 몸이 언제 또 굶을지 모르니까 지금 많이 먹어둬야 돼 하고 우리를 조정하거든요. 보상 심리에다가 폭발한 식욕까지 더해지고 지방은 저장이 풀 가동되고요. 이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하실 때 굶지 마시고 적당히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처음 하게 되는 10대, 20대 초반분들 굶으면서 빼거나 바나나나 샐러드 등 한 가지 식단으로만 하는 원푸드 다이어트 조심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스트레스성 폭식, 야식 이런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 요요를 반복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진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입이 심심해서 뭔가를 집어먹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 뇌가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질 거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체중 감량 후에도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식단이 무너지기 쉽고 결국 요요를 반복하게 되는 진짜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요는 몸에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기전이 있어서 변화보다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끝내면 살이 빠졌네, 예전과 달라졌네, 다시 살을 찌워야겠다 하고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도 더 촉진되고 배가 더 고파지고 지방으로 에너지 저장은 더 쉬워지고 결국 체중이 다시 원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잘 먹기입니다. 잘 먹어야 기초대사량이 잘 유지되거든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인데요. 심장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고 숨 쉬고 이런 데 쓰이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고요. 이게 우리가 활동하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데요. 굶거나 무리한 식단은 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서 에너지를 잘 안 쓰게 하고 그래서 살이 잘 안 빠지고 잘 찌는 몸이 됩니다. 저희가 권하는 방법은 한식 위주의 밥 양만 3분의 1로 줄여서 드시는 겁니다. 평소에 밥 한 공기를 드셨다면 그걸 140g 정도로 줄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반찬은 그대로 드세요. 국, 나물, 찌개, 생선 다 드시는 겁니다. 식사를 거르지 말고 매 끼니 배부르게 영양가 있게 드셔야 합니다. 국물은 좀 남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하면 처음엔 에너지가 확 올라갔다가 금세 떨어지면서 몸이 당 떨어졌어 하고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럼 식욕은 더 이상 위주로는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확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려면요. 정제당이 많은 가공식품, 밀가루 음식은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소, 잡곡밥, 통곡물, 콩, 살코기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들을 잘 챙기면 극심한 배고픔 없이 포만감도 오래가고 식욕이 확 올라오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잘 움직이기인데요. 이거를 바로 니트, 즉 비운동성 활동 대사량을 늘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운동은 아니지만 몸을 자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 앉아있지 않는 거,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 엘리베이터 대신에 한두 층은 계단 이용하고 짧게라도 자주 걷고, 이런 생활 속에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은 그래도 현실적이고 조금씩 활동량을 늘리는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 원칙은 잘 자기입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을 완전히 무너뜨려서요. 자꾸 단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밤 11시 전에 자고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오랜 기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매일 먹는 걸 조절해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심리적인 부담도 크고요. 또 생활 패턴과의 충돌도 있어요. 직장도 있고 애인도 만나야 되고 친구의 약속도 있고, 이런 여러 상황에서 계속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누베베가 이렇게 제안 드리는데요. 짧고 굵게 다이어트하고 천천히 유지하자입니다. 평생 모범생처럼 술 안 먹고 밀가루 안 먹고 지낼 수가 없으니까요. 감량기와 유지기를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2, 3개월 동안 집중해서 감량하고 이후 유지기 때는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는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새로운 식이 습관을 만드는데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최소 10주 정도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만들어진 후에는 다이어트가 더 쉬워졌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다이어트 후에도 유지가 훨씬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체중계의 숫자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체중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동하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체지방률과 근육량을 함께 체크하고 거울 속에 변화된 내 모습, 그리고 옷의 변화에 집중해 보세요. 비교 대상은 TV 속 연예인이 아닌 어제의 나입니다. 정리하면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첫째, 굶는 다이어트는 요요의 지름길이다. 둘째, 기초 대사량을 유지해야 요요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식욕 폭발을 막으려면 오히려 잘 먹어야 한다. 넷째, 운동보다 중요한 건 생활 속 활동이다. 다섯째, 짧고 건강한 감량 후 천천히 유지하자. 요요는 똑같은 생활 패턴이 반복될 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만 잘 바꿔준다면 요요 없는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굶지 않고 잘 먹으면서 빼는 거예요. 지금까지 최가혜, 노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